3년 만에 손자 목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38년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재민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김병수 할아버지는 손자가 할아버지, 라고 불러도 몇 번씩 되물어야 했습니다. TV 볼륨은 항상 최대로, 가족들은 큰 소리로 말해야 했죠. 할아버지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손자와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매일 밤 3분씩 실천한 결과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는데 한 번에 들렸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가요? 가족이 부르는 소리를 놓치거나 대화할 때마다 응? 이라고 되묻게 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귀도 훈련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9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청력을 회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청력이 더 나빠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안정호 씨는 3년 전부터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보청기를 권했지만 보청기를 끼면 귀가 게을러져서 더 안 들린다는 말을 듣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년 후 안정호 씨는 손자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알아듣지 못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만 소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 검사 결과였습니다. 청력 손실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의사는 2년 전에만 왔어도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프랭크 린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난청을 방치한 그룹과 적극적으로 치료한 그룹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방치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난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MRI 연구에서 난청 환자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청각 담당 부위뿐만 아니라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까지 위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호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보청기 없이도 일상 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자극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안 들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100세가 넘어도 또렷한 청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와 뇌를 꾸준히 훈련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와 뇌를 동시에 깨우는 과학적인 훈련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안정호 씨처럼 잃어버린 청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처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바로 소리가 안 들리면 더 크게 듣기입니다. TV 볼륨을 올리고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높이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귀 안에는 아주 작은 털 같은 세포들이 있어요. 이 작은 털들이 소리를 받아서 뇌한테 지금 이런 소리가 들려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털들은 정말 섬세해요. 마치 꽃잎처럼 연약하거든요. 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이 털들이 너무 시끄러워 하면서 쓰러져 버려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 의사들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 세계 12억 명의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듣기 습관 때문에 귀가 망가질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큰 소리를 8시간 이상 계속 들으면 귀가 영영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어요. 첫째, 80에서 60 법칙을 기억하세요. 볼륨은 최대의 80%까지만 하루에 60분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숫자로 외우기 어려우시면 적당히 짧게라고 기억하세요. 둘째, 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선명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핵심 비법의 시작이거든요. 67세 박미영 할머니도 처음에는 TV 볼륨을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들리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배우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히려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도 드라마 대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게 됐거든요. 손녀가 할머니 귀가 정말 좋아졌다.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요. 이게 바로 올바른 귀 훈련의 놀라운 효과예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이런 걸로 정말 될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효과가 있는지 알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귀 주변 지압법이에요. 지금 귀 앞쪽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시죠? 여기가 바로 귀를 좋게 해주는 특별한 자리예요. 옛날부터 귀가 안 좋을 때 누르던 곳이거든요. 의사들이 연구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부분을 살살 누르면 귀로 가는 피의 흐름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하면 귀 안의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망가진 부분도 빨리 회복돼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엄지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찾아서 동그라미 그리듯 30초간 살살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양쪽 귀를 번갈아 가며 하루에 3번 각각 30초씩만 해주세요. 안정호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뭔가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TV 볼륨을 많이 낮출 수 있으셨어요. 두 번째는 귀 운동법이에요. 귀의 윗부분, 옆부분, 아랫부분을 각각 부드럽게 잡고 10초씩 살살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위쪽은 머리 위로, 옆쪽은 바깥쪽으로, 아래쪽은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이 운동이 왜 좋을까요? 귀 안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굳어지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귀 당기기는 이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서 소리가 잘 들리게 해줘요. 우주 비행사들도 비슷한 운동을 해요. 우주에서 균형 감각이 흐트러진 우주 비행사들이 이런 운동으로 빨리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방법들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입모양 보고 말하라 맞히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리 없이 입모양만 보고도 뭔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건 귀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뇌에서는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을 함께 섞어서 완전한 듣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사람한테 바라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가라는 입모양을 보여주면 뇌는 다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얼마나 눈으로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눈으로 보는 걸로 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쉬워요. 평소에 보시는 TV나 유튜브 볼륨을 지금보다 서너 단계 낮춰보세요. 처음엔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화면 속 사람의 입모양이랑 표정, 손짓을 자세히 봐주세요. 놀랍게도 우리 뇌는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안 들리는 소리까지 알아서 짐작해내요. 마치 빈 퍼즐 조각을 스스로 맞춰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루에 1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뉴스나 드라마가 좋아요.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안정호 씨는 이 방법을 3주간 계속하신 결과 이전보다 훨씬 작은 소리에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응? 하고 되묻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의 핵심은 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가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뇌가 부족한 소리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연습할 때 자막은 꼭 꺼주세요. 자막에 의존하면 뇌가 게을러져서 눈과 귀가 함께 일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처음 1에서 2주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도 뇌가 새롭게 배우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제 뇌가 눈과 귀를 함께 쓰는 방법을 배웠으니 더욱 강력한 자극을 줄 차례예요. 뇌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깊숙이 반응하는 자극 말이에요. 뇌를 깨웠다면 이제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을 줘볼까요? 혹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저절로 발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음악이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외국 연구진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듣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부분, 감정 담당하는 부분까지 모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효과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5세가 되어도 음악을 들으면 20대처럼 뇌가 팔팔하게 돌아간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트로트든 가요든 클래식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에 와닿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뇌는 기분 좋을 때 가장 열심히 배우고 적응하거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20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3가지를 의식해서 해보세요. 첫째, 악기 소리를 하나씩 골라서 들어보세요.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북 소리를 각각 따로따로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원하는 소리만 골라 듣기 능력을 기르는 연습이에요. 둘째, 리듬에 맞춰서 손가락으로 톡톡 쳐보세요. 이때 귀로는 멜로디를, 손으로는 박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일하게 되어서 더욱 좋은 효과가 있어요. 셋째,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거나 흥얼흥얼 거려 보세요. 이건 듣기와 말하기를 연결하는 연습이에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같은 뇌 부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돼요. 안정호 씨는 젊을 때 즐겨 듣던 옛날 노래로 이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노래 부를 기운도 없는 데라고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에 갈 정도로 달라지셨거든요. 음악 연습의 가장 큰 장점은 즐겁다는 거예요. 다른 연습들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음악은 저절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가능하면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로 들으세요. 소리가 방 전체로 퍼지면서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실제 일상에서 듣는 능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의 연습들이 기초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실전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떠드는 상황이에요. 식당에서 가족과 이야기하는데 옆 테이블 소리가 섞이거나 시장에서 상인분과 대화하는데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듣고 싶은 목소리만 골라서 듣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가장 먼저 떨어져요. 젊을 때는 시끄러운 찻집에서도 친구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한 곳에서만 대화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이것도 연습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 집에서 TV나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가족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TV 소리 때문에 대화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점점 뇌가 적응하면서 잡음은 무시하고 사람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 연습의 핵심은 조금씩 어렵게 만들기예요. 첫 주에는 TV 소리를 아주 작게, 둘째 주에는 조금 더 크게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늘려가세요. 안정호 씨는 이 연습을 한 달간 계속하신 결과 손자들과 시끄러운 놀이공원에서도 대화할 수 있게 되셨어요.
할아버지 귀가 좋아졌다는 손자 말에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듣고 메모하기예요. 라디오나 뉴스를 들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을 깨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뉴스 제목만 적어도 돼요. 점점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적으려 하지 말고 핵심 단어만 빠르게 메모하는 거예요. 이 연습의 놀라운 점은 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랑 기억력까지 함께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모든 연습을 마친 후에는 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의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은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뇌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안정호 씨는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청기 없이도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전화 통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들려서 늘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농담까지 던지신다고 가족들이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귀 마사지나 당기기 운동을 할 때 3개 해야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는 매우 섬세한 기관입니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귀 당기기를 할 때는 절대 갑자기 잡아당기거나 비틀지 마세요. 마치 아이를 다루듯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소 2주는 참고 기다리세요. 많은 분들이 2, 3일 해보고 효과가 없네라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뇌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학습 기간이라고 부르죠. 안정호 씨도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확실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귀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부터. 만약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청력 손실이 있다면 훈련보다는 먼저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과 개선을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할 때 물을 한 모금 머금고 해보세요. 물을 머금으면 구강 내 압력이 변하면서 중이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는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치료에 사용하는 발살바 호흡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훈련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정호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귀가 안 들리면서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전해주는 창문이거든요. 손자 웃음소리, 새들 지저귐, 빗소리, 음악.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9가지 방법 정리해 볼게요. 물리적 자극법 1에서 2단계. 첫 번째는 귀 주변 마사지를 하루 3번 30초씩 합니다. 두 번째는 귀 당기기 운동을 위, 옆, 아래 각각 10초씩 합니다. 세 번째는 볼륨을 낮춰서 TV를 보기를 하루 15분 시각 정보를 활용합니다. 네 번째는 눈을 감고 소리를 구별하기를 1분간 주변 소리에 집중합니다.
5번째는 좋아하는 음악으로 악기를 구별하고 박자를 맞추며 따라 부르기를 합니다. 6번째는 소음 속 대화 훈련을 TV를 틀고 가족과 대화하기를 합니다. 7번째는 듣고 적기를 라디오를 들으며 핵심 단어를 메모합니다. 8번째는 감사 인사를 훈련 후 귀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9번째는 물 한 모금을 머금고 훈련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2주 후, 한 달 후에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소중한 소리들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